스마트 스토어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메리트가 있죠. 왜냐면 부업으로 하는 것도 참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매출이 한 2천만 원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팔고 계신 분을 뭐 구글 검색이나 네이버 검색으로 일단 찾는 건가요? 네, 맞아요. 찾아가지고 일단 무작정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오세요라고 하면은 가서 어떤 대화들이 이제 이루어져요? 지금 만약에 이제 어떤 보고 계신 분들이 저는 이거 부업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월에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만 제가 더 벌면 너무 좋겠는데 하시는 분이 있다면 대표님이 추천할 때는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추천을 하세요? 일단 겨울에는 맨땅에서 시작해서 멋진 경제적 성과를 이룬 분들을 만납니다. 부트스트래퍼 인터뷰쇼. 자, 오늘은 카페 알바에서 사업 시작 2년 만에 연매출 10억 사업을 하고 계신 젊은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프레시 파머스라는 회사의 조주현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대표님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프레시파머스라는 법인회사 대표 조주현이라고 합니다. 프레시 파머스는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는 위탁 판매를 하는 업체인데요. 이 위탁 판매인 상품이 농수산물이랑 축산물 이런 상품으로 되어 있어서 면세 사업자로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농수산물 유통은 면세인가요? 네. 농수산물 유통은 면세고요. 물론 식품마다 가공이 되어 있거나 약간 밀키트 상품 이런 것들은 과세로 들어가기 있는데 그런 과일 아니면 수산물 이런 것들은 다 면세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 그 상품을 만들어서 재배를 해서 이렇게 파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을 하시는 건데 유통도 면세인가 보네요. 그래서 유통도 왜냐하면 내가 과일을 판매하는 거니까 내 과일 자체가 면세이기 때문에 면세 상품을 파는 거라서 면세로 들어가요. 그럼 프레시 파머스라는 현재 농수산물 유통 사업을 이제 하고 계신 건데 이전에 원래 카페 알바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네. 근데 카페 알바를 하시다가 어쩌다 농수산물 유통업으로 이 비즈니스에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셨나요? 사실은 원래는 카페 창업을 하는 게 목적이어가지고 창업을 할 생각으로 카페에 들어가서 나름 대기업이라고 하죠. 스타벅스에서 제가 4년 정도 이제 매니저 생활을 했는데 그 돈이 생각보다 많이 안 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을 해서 얻는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월급쟁이 느낌이다 보니까 이게 29살쯤 되니까 내가 진짜 이 경제적 자유라고 하죠. 집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직급 시험을 계속 떨어졌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자존감도 엄청 하락되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다가 저희 아버님이 농장을 하고 계셔가지고 아버님이 농장을 좀 도와달라 해서 그때 휴가 때 가가지고 이제 농가일을 좀 보고 있었는데 이런 거를 그냥 밭대기식으로 농협에 넘기거나 경매를 많이 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저희가 아버님이 1년 동안 열심히 하는 거를 굳이 저렇게 한 번에 파는 게 의미가 있을까? 뭔가 내가 가서 조금 더 비싸거나 아니면 조금 값지게 고객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위탁 판매가 된 거였죠. 혹시 그러면 어릴 적에도 아버님이 그렇게 농부셨다면은 아버님을 보시면서 내가 이제 그걸 물려받아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카페 창업을 생각하신 이유는 뭐였어요? 원래 제가 아버님이랑 따로 살아서 아버님은 시골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시고요. 저랑 어머니랑 이제 저희 형이랑은 이제 서울에서만 계속 살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좀 분리돼서 아버님 와가지고 가끔 따라 그러면 그만 따는 거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는 경우가 많았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려받거나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죠. 아버님도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아버님도 요구하지 않았고 제가 원래 이제 서울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제가 5살 때부터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농가 시골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요. 친구들도 다 서울에 있었고 그리고 원래 요리하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원래는 제과제빵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격증도 다 따고 호텔 조리과에서 일을 가서 이제 요리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좀 창업도 같이 할 생각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농부랑 농가랑 이런 거에 전혀 저와 연관이 없었죠. 그럼 그렇게 이제 아버님을 돕다가 여기 뭔가 이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걸 파악을 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였어요? 사실 제일 먼저 한 건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요. 그리고 일단 저도 처음 이 이커머스나 이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좀 주변에서 하는 분들한테 좀 조언을 좀 얻으려고 뭐부터 해야 되는지 좀 물어봐서 사업자 등록증 내고 그리고 통신판매업증이나 에스크로 이런 입점 같은 걸 다 한 상태에서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농가 거래처를 찾아야 돼가지고 왜냐면 제가
상품을 팔아야 되니까. 네.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버님한테 요청을 했는데 아버님은 귀찮대요. 그러니까 포장하고 하는 거 귀찮고 뭐 주문권 받는 것도 귀찮아서 사실 지금도 저랑 하고 있진 않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뭔가 추천받을 만한 게 없을까라고 하다가 네이버에 쳐봤어요. 그러니까 네. 뭐 판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하시는 분 계셔가지고 딱 정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저 이렇게 하고 있는 뭐 해보려고 하는데 좀 같이 해볼 생각 없으시냐고 해가지고 직접 가보겠다. 제가 대표님과 만나서 이야기 해보고 싶다 해서 직접 가가지고 그렇게 거래처를 하나씩 늘려갔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들었을 때는 위탁 배송이기 때문에 제가 단편적으로 이제 추론을 해본 건데 농부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지방에 있어서 그 가공식품을 만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이제 컨택을 해서 온라인에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주문을 받으면 그분들한테 주문을 넘겨줘서 그분들이 이제 배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신 네,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거의 마케팅과 이제 판매 유통에 많이 집중을 하시는 거고 대신에 이제 거래처들을 많이 이제 잡아야 되는 거고 이런 형태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농부님들이나 또 지금 수산물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어부님들 이런 분들을 이제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어려운 게 없으셨나요? 일단 첫 번째로 처음 할 때 제일 어려웠던 거는 제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뭐 그쵸. 판매하는 것도 없었고 이분들을 찾아가지고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물론 지금 제가 만약에 처음 한다고 하고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 처음 하지만 어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때는 모르니까 막 자신감도 없어가지고 전화하면 저 여기 프레시퍼스 대표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당연히 그분들 입장에서 아니 뭐라는 거야 하고 끊어버릴 때도 있고 그러면 상처를 받거든요. 끊어버리면 아니면 안 해 이러고 끊어버리면 상처받고 이게 내 길이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근데 포기하지 않고 이제 계속 전화해가지고 한 번 더 어필하고 저 한번 만나 뵙고 싶다 이라고 하니까 만나 뵈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이다 보니까 거래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예 안 한다고 생각을 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한번 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막 해보라고 하고 가격도 막 좀 깎아주신다고 하고 하니까 이게 좀 자신감이 그때부터 쌓이면서 다른 데 전화해서 이렇게 상품을 좀 늘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전화할 때 좀 두려움이 있었죠.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 그럼 처음에 이제 어떤 물품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어떻게 컨택을 하는 건가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12월에 겨울에 했기 때문에 사실 저도 뭐 수산물이나 이런 과일 같은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서 그때 겨울에 뭘 먹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고구마나 그리고 수산물 같은 경우는 대게가 철이더라고요. 대게 그리고 과메기 막 이런 게 그때 막 네이버에 쳐보니까 그때 철이라서 대게, 홍게, 과메기, 고구마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팔고 계신 분을 뭐 구글 검색이나 네이버 검색으로 일단 찾는 건가요? 네, 맞아요. 찾아가지고 일단 무작정 전화를 하는 거죠. 전화해가지고 이런 어디 회사 대표인데 한번 만나 뵙고 판매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세요라고 하면은 가서 어떤 대화들이 이제 이루어져요?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전화로 먼저 어느 정도 이 업체가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요. 근데 그때는 잘 모르니까 일단 무작정 갔는데 무작정 가가지고 일단은 저희 회사 소개를 좀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광고를 돌리고 어떻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어떻게 썸네일을 만들지 그리고 그런 것들 다 물어보고 마지막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단가거든요. 얼마에 저한테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반품이나 환불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왜냐하면 제가 대게를 판다고 했을 때 제가 대게 전문가가 아니고 어쨌든 거래처분이 대게 전문가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그런 CS라고 하죠. 고객센터. 고객의 문의 같은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 상세 페이지에 적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의 질문들을 계속 하는 편이에요. 그럼 거의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인터뷰도 하고 가는 김에 사진도 찍고.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 중에서 이미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데에서 그냥 소소하게 팔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도 거래가 이루어져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메리트가 있죠. 왜냐하면 스마트 스토어만 한다는 거는 다른 것도 판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인터넷을 판매를 한다는 거는 내가 좀 더 판매를 많이 하고 싶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쿠팡이나 ESM 뭐 이런 것도 저희가 다 하고 있으니까 스마트 스토어는 그 상태로 파시고 제가 다른 판매처를 늘려드리겠다라고 어필을 해가지고 이끌어내는 편이죠. 그럼 이제 그분들도 아무래도 리소스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쵸. 내가 지금 스마트 스토어만 하고 있는데 사실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제가 볼 때는 뭐 상세 페이지가 그렇게 세련되게 만들어져 있거나 이러지 않을 경우도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을 훨씬 더 잘하니 이걸 가지고 쿠팡이나 더 많은 이제 오픈마켓부터 해서 온라인의 유통처를
뚫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거라고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계시면 그 가격과 내가 지금 파는 가격이 사실 좀 상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쵸. 그 부분에서도 판매가 근데 이루어져요. 그렇게 해도. 이게 식품이 좀 좋은 점이라고 네. 하는 게 브랜드가 잡혀있지가 않잖아요. 과일 같은 그쵸. 경우는 참외면 사실 참외 브랜드가 있는 게 아니고 네. 뭐 신발 같은 거 뭐 나이키도 있고 뭐 이런 아디다스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 가격 차이가 막 들쭉날쭉해요. 왜냐하면 뭐 고당도 해가지고 프리미엄 붙으면 더 비싸지고 뭐 못난이라 하면 더 싸지고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추기만 하면 돼요. 그렇다 너무 최저가라고 해서 잘 파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싸면 싼 것만의 그 느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가격이 있어도 맛있는 걸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썸네일이랑 상세 페이지를 다르게 만들고 다른 느낌으로 판매를 하면서 조금 세련된데 비싸게 조금 올려도 판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작하시고 처음에 이제 막 컨택을 해가지고 한두 군데 이렇게 거래처가 생기기 시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그때부터 이제 막 그냥 승승장구 잘 되셨나요? 어땠어요? 저는 좀 운이 좋은 케이스였던 것 같긴 네. 해요. 처음에 이제 1월부터 이제 대게나 이런 게 좀 잘 판매가 돼서 아마 처음 시작하자마자 매출이 한 2천만 원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네. 2천만 원 찍고 그러니까 약간 그게 있었어요. 내가 잘하는구나. 어, 내가 좀 잘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안 좋았던 거죠. 네. 왜냐하면 한 상품만 그렇게 판매가 되니까 다른 상품들은 저조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네. 막 1,500만 원, 2천만 원 나오니까 나는 그게 잘하는 줄 알고 계속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끝나니까. 왜냐하면 제철 상품이잖아요. 네. 이게 연중 꾸준히 판매되는 게 아니고 한 3, 4월 되면 대게가 끝나니까 매출이 쭉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내가 경솔했구나. 내가 경솔했구나.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돼. 왜냐면 그때 판매가 되면서 내가 광고라든지 마케팅을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을 계속 했어야 했는데 잘 파니까 난 잘하는 거네. 그냥 광고비 써. 약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걸 분석하고 왜 잘 팔리는지를 네. 알아야 했었는데 그걸 안 했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됐지만 축도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내가 잘못 알았구나. 진짜 분석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마케팅 분석, 광고 키워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하고 소싱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꾸준히 매출이 조금씩 올라더니 이렇게 1년 만에 1억을 매출도 달성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는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시면서 부업처럼 하셨나요? 아니면 스타벅스를 그만두고 하신 거예요? 저는 그만두고 했어요.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할 때 과감하게 그냥. 네. 29살이었대. 그때 그 29살 폐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때 제가 직급 시험을 한 5번, 6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스트레스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진짜 아예 해버리고 한번 제대로 사업을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처음으로는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 매출 1억 정도를 1년 이내에 달성을 해버리고 네. 그런 다음에 그 뒤에 뭐 지금까지 이제 오면서 어떤 뭐 별로 어려움이 없이 잘 와줬어요. 어땠어요? 사실 어려움은 계속 있었죠. 왜냐하면 잘 판매가 돼야지 매출이 꾸준히 올라오는데 이거는 제철 상품이다 보니까 그 다음 타겟을 못 잡으면 매출이 뚝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겟들을 계속 찾아야 되고 이번 연도에는 이제 식품 같은 경우, 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 경제나 그 날씨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냉해 피해라고 하죠. 네. 겨울에 갑자기 추워졌다 따뜻하다 이러니까 사과라든지 복숭아 이런 게 냉해 피해를 받아서 엄청 비싸졌어요. 수확량이 적어지니까 맛도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맛이 떨어지는데 가격은 올라요. 왜냐면 수확량이 없으니까. 네. 그럼 그래서 막 그런 걸 팔면 욕을 먹는 거죠. 리뷰도 안 좋게 달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해 그리고 오염수나 뭐 이런 것들의 영향도 많이 받는 편이죠.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매출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들을 계속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내가 광고비라든지 마케팅을 어떻게 할 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까.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나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들어보면은 엄청 편할 것 같지만 잘 팔리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또 그거를 우리한테 공급해줄 좋은 공급사를 또 계속 찾아서 미팅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긴 하는 거네요. 네. 물론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부업으로 하는 것도 참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상품만 하나 만들어만 놓으면
뭐 2천만 원 매출 1,000만 원, 2천만 원 나오니까. 네. 그러면 그 한 상품만 있다고 하면 사실 더 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네. 이 거래처 하나만 계속 거래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막 50군데, 100군데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 할 때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지만 부업으로 하실 생각은 정말 하나만 파가지고 이 한 상품만 내 걸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또 내일 하고 이 상품이 끝나면 또 따로 또 제작품 또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상 부업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는 이게 아까 그 사전에 대화 나눌 때 좀 좋은 포인트였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농산물만 하시는 게 아니고 또 수산물만 하시는 게 아니고 농수산물을 같이 하는 이유가 수산물 같은 경우는 여름에 조금 비수기처럼 좀 잘 안 팔리는 게 있고, 그렇죠. 농산물은 또 겨울 가면은 공급량 자체가 또 떨어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됐을 때 저는 되게 그 리스크가 해칭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 만약에 이제 어떤 보고 계신 분들이 저는 이거 부업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월에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만 제가 더 벌면 너무 좋겠는데 하시는 분이 있다면 대표님이 추천할 때는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추천을 하세요. 일단 겨울에는 네. 수산물을 조금 하라고 하는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 여름에 수산물을 하게 되면 CS가 엄청 많이 들어요. 왜냐면 여름에는 다 녹아서 아이스팩도 다 녹아 있고 막 그러면 무조건 CS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아이스팩을 하나만 넣어도 CS가 없어요. 네. 그냥 엄청 깡깡하게 뭐 차갑게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CS도 덜 들고 고객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수산물을 좀 많이 사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뭐 새조개나 뭐 대게, 홍게 이런 것도 다 겨울에 나오고 약간 겨울에 맛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겨울에 할 거면 수산물을 처음에 하라 하고요. 네. 이제 1월, 2월, 3월쯤 이제 봄철이 되면 참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네네. 대표적인 과일들을 하라고 해요. 잘 팔리는 과일들. 네, 왜냐하면 사람들도 그렇지만 방송도 마찬가지로 그 제철 과일이 되면 알아서 홍보를 해요. 뭐 6시 내 고향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참외 이러면 2월, 3월쯤 참외철이 되면 알아서 참외 광고를 하거든요. 네. 그걸 보고 고객들이 검색을 하고 찾기 때문에 홍보가 알아서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철 과일인데 대표적인 것들을 하라고 하고 그 중에 특산물을 하라고 해요. 성주 참외 이런 식으로. 그 과일이 유명한 지역에서의 그 맞아요. 과일들. 뭐 배면 나주배나 네. 뭐 성주 아까 참외면 성주, 뭐 귤 같은 경우는 제주도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키워드가 있는 거를 하라고 해요. 그게 사실 그 이커머스에 접근을 할 때 보통 몇 가지 이제 접근법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공급자가 많이 없는 좀 블루오션 같은 곳을 노려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쵸. 그렇게 만약에 접근을 한다 그러면 되게 특수한 과일들, 그러니까 이제 특이한 과일들, 하지만 수요는 있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접근을 할 것 같은데 이미 이제 대중적이고 그냥 그 철이 되면 많이 팔리는 과일 이거를 가는 게 경쟁자가 많아도 더 판매가 되고 유리한 건가요? 사실 이게 또 대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샤인머스켓도 마찬가지였고 뭐 대저토마토 이런 것들은 처음에 사람들이 몰랐다가 갑자기 방송 같은 걸 떠가지고 뜨는 케이스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과일 같은 걸 하면 사실 거기서 이렇게 파생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토마토를 하다가 대저토마토가 나와가지고 그 토마토 하는 업체가 대저토마토 같은 게 있는데 한번 해볼래? 라서 했다가 대박 나는 경우도 있고 옥수수도 찰옥수수에다가 초당옥수수가 나오니까 초당옥수수라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볼래? 해다 초당옥수수가 나는 걸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복숭아 같은 것도 이번에 신비복숭아라고 또 떴었어요. 그런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거래처가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거래처가 알려줘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복숭아 과일 뭐 이런 사과 이런 걸로 그냥 했었다가 어느 정도 판매가 되거나 아니면 물어봐요. 이 신비복숭아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죠? 라고 하면 거래처에서 그거 자기는 안 하는데 뭐 옆에 누군 하는데 뭐 소개해줄까?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대표적인 과일부터 먼저 하시다가 그 다음 나중에 추후에 하는 게 좋아요. 일단 초반에 이제 거래처를 좀 확보를 해놓고. 맞아요. 근데 이제 거래처에서 오히려 이번에 뭐 품종 개량된 이런 거 있는데 한번 해볼래. 맞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대박을 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매스컴을 타거나 그런 경우들이 또 있을 수 있겠네요. 사실 샤인머스켓이나 이런 거는 이미 너무 많이 터지기도 했고 이게 이번 연도에 샤인머스켓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천하면 포도였거든요. 근데 샤인머스켓이 너무 대박이 나니까 이번에는 캠벨 포도나 이런 게 더 비싸졌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다 밭을 샤인머스켓으로 했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좀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죠. 오늘도 근데 대표님이 이제 새벽부터 김천에 네. 이렇게 직접 내려갔다 오셨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네. 이 지금 촬영을 오후 3시에 하고 있는데 굉장히 피곤하신 얼굴을 이렇게 오시길래 제가 이렇게 피곤하시게 이렇게 오셨나요? 했더니 김천에서 오셨다고.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직접 지방 지역을 다 전국 방방곡곡 발로 뛰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뭔가 필수적인 건가요? 약간 좀 필수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일단은 전화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화로 네. 해가지고 사진 받고 뭐 대표님이랑 이야기하고 뭐 단가표 받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집에서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요. 네. 다 똑같은 상세 페이지고 다 똑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경쟁을 좀 줘야 될까라고 했을 때 직접 가서 대표님도 만나 뵙고 신뢰가도 좀 쌓이고 내가 직접 촬영도 하고 대표님이랑 단가 조정도 같이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진행해야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결과물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접 가서 특히 이렇게 새벽에 출발해서 아침에 도착하면 이렇게 막 엄청 더 뭔가 해주시려고 해요. 왜냐하면 멀리서 왔고 새벽부터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그 상품을 위해서 이렇게 온 거니까 촬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엄청 좋아하시고 뭔가 조금 챙겨주고 싶어 하시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꼭 한 번쯤은 가서 대표님을 만나 뵙고 오라고 하는 편이죠. 약간 진심으로 좀 그 농부님들이나 어부님들과 대면해서 미팅을 하면서 좀 신뢰를 쌓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좀 돈을 벌면서 약간 자만을 했다가 네. 한번 이렇게 넘어지신 그런 이제 경험이 있으셨는데 그때 다시 좀 올라오기 위해서 뭐 했던 어떤 액션들이 뭐가 있었나요? 일단 첫 번째로 제철 과일이나 제철 상품들을 뭐가 있을지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이버나 이런 데도 쳐보고 그리고 TV 프로그램도 보면서 일단은 제철부터 내가 만들어야 되구나. 이 시즌 제철 과일들과 수산물을 만들어 놔야겠구나라고 네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꼬막이라든지 그때 가을쯤이었기 때문에 뭐 꼬막도 해보고 아니면 동죽, 뭐 백생합 뭐 이런 게 있어요. 조개류, 어패류, 가리비 그리고 그렇게 막 계속 조사하고 소싱을 계속했죠. 일단은 소싱을 해서 상품 만들어 놓고 이제 판매될 수 있게 광고라든지 키워드를 계속 조정했던 것 같아요. 키워드 어떤 걸로 나가는지 그리고 키워드도 수동으로 한다고 하면 이 조개로 사람들이 어떤 걸 검색하고 이걸 사는지도 다 조사해가지고 다 싹 다 넣어가지고 이제 광고 돌려보고 마케팅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제가 10월 이제 추석 끝나고 귤을 했어요. 근데 네네. 귤이 처음에는 판매가 좀 안 됐거든요. 네. 판매가 뭐 한 10개, 막 20개 이렇게 판매가 되다가 마지막 끝물에 한 2월쯤부터 갑자기 막 300개씩 파는 거예요, 하루에. 200개, 300개씩 갑자기. 그래서 근데 일주일밖에 못 판대요. 그러니까 300개씩 판매가 되는데 일주일 만에 이제 일주일이면 끝난 거죠. 그런 식으로 판매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구나. 약간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게 하려면 누가 안 팔고 있을 때 나만 팔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파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게 이게 잘 파는 이유가 다른 판매처들이 잘 팔다가 끝난 거예요. 네. 다 나가고 나 혼자 남은 거였던 거죠. 상품이.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나 귤 먹고 싶은 데서 귤 쳤으면 내 상품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량이 증가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독보적인 뭔가를 찾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아예 빠르게 선점해서 만들던가 아니면 늦게까지 팔 수 있게 만들던가 이런 조금 노하우를 좀 쌓아놓고 그렇게 쌓으면 어떻게 되냐면 리뷰가 엄청 쌓여요. 나중에. 그럼 그게 나중에는 무기가 되는 거죠. 그냥 리뷰가 한 1000개 있으니까 상품을 올리면 10개, 뭐 20개씩 계속 판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같은 귤이나 같은 포도여도 좀 농가를 더 여러 개를 확보해가지고 물량을 좀 잘 갖고 있는 거 이런 게 좀 중요한 건가요? 어때요? 근데 저는 농가 거래처를 한 군데만 하려고 해요. 한 과일당. 네, 한 과일. 왜냐하면 일단은 거래처분들도 많이 싫어하는 편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거래처분이 물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막 계속 밀린다고 하면 거래처분한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제가 너무 밀리다 보니까 다른 거래처와 또 하나 더 만들 생각인데 괜찮으시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몰래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기분 나쁠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때문에. 애초에 그냥 이 과일에서는 괜찮은 농가를 그냥 잘 컨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서 사실 미팅을 하기 전에 물어봐요. 저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지 아니면 하루에 얼마 정도가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배송 수량 뭐 5톤, 1000톤, 5톤, 10톤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고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야, 그러면 진짜 그
큰 업체들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이제 큰 농장과 바로 계약을 맺기가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좀 좋은지. 사실 큰 농가 분들이 전 좀 쉽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네. 이분들은 이미 위탁 판매를 많이 하고 계세요. 다른 분들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게 그 뭐 10군데를 하고 있으면 그 중에 한 군데 제가 들어간다 해서 문제될 게 없고 다른 위탁 판매와 같은 거기 때문에 단톡 판매 운영만 하루 해주시면 된다라고 네. 쉽게 더 접근할 수 있고 이런 큰 업체의 특징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 수수료라든지 위탁 판매의 구조라든지 네. 이런 광고, 마케팅, 뭐 행사,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가라든지 이런 게 더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는 게 좋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큰 업체는 이미 나 말고 잘하고 계는데 굳이 나랑 할까? 그냥 안 해야지 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안 하면 이미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한번 해서 어필을 하라고 해요. 제가 처음 하는데 이 사과라는 걸 엄청 해보고 싶다. 근데 제가 지금 처음 하는 거지만 처음 한 만큼 여기에 다 몰빵할 생각이니까 한번 저 믿고 한번 해보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손해볼 게 없잖아요. 네. 자기가 알아서 광고하고 하겠다는데 그런 식으로 어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시도하기도 전에 지레 겁먹어서 그냥 안 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막상 사실 하면은 그 농가 입장에서는 뭐 손해 보는 게 없으니 맞아요. 본인들이 광고해서 뭐 하나라도 팔리면은 돈 주고 사가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일단은 실행을 또 하셔라.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 2년간 굉장히 빠르게 그래도 성장을 하신 것 같아요. 연매출 10억이면. 네네. 근데 이렇게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커머스가 특히 이제 농수산물 유통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구나라고 뭐 본인만의 깨달은 어떤 노하우나 뭐 이런 게 있으세요 좀? 사실 상세 페이지랑 썸네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 이 상품이 얼마나 맛있어 보이고 얼마나 신선한지를 어필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거래처와 계속 소통을 하는 게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래처랑 소통을 해서 거래처 상품이 안 좋아지면 리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상품 이제 판매량이 저조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왜 안 좋은지 거래처와 계속 소통을 해야지 이게 상품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판매량이 계속 꾸준히 뭐 늘어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그 오시기 전에 판매하고 계신 뭐 이렇게 검색을 좀 해봐가지고 꽃게 그 상세 페이지를 한번 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상세 페이지 진짜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네네. 중간에 그 뭐 꽃게가 굉장히 신선해 보이는 그 뭐 움짤부터 맞아요. 각종 요리에다가 이제 이 꽃게를 활용한 거, 뭐 그래서 막 게살 튀어나오는 거, 그 끓여가지고 막 탕에 넣은 거 되게 다양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걸 보고 와 상세 페이지에 정말 심혈을 많이 기울였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다 직접 만드세요? 저는 다 직접 제가 만들진 않고요. 네. 저는 프리랜서 웹디자인 분한테 기획은 제가 다 해요. 네. 사진이랑 기획 같은 거는 제가 제작해서 웹디자인 분한테 맡겨가지고 제작을 요청하는 편이죠. 그럼 그런 요리에 들어간 샷도 직접 요리를 해가지고 그걸 넣어서 찍는 건가요? 네. 와 원래 요리를 했었기 때문에 네. 약간 그런 것들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사실 제 주변에 요리하는 친구들이 꽤 있다 보니까 조금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꽃게라고 하면 꽃게 뭐 내가 사서 줄 테니까 같이 요리해서 촬영하고 맛있게 먹자가 하면 뭐 그분 이렇게 친구들 입장에서는 할만한데? 라고 해서 그냥 같이 먹는 편이죠. 아무래도 이게 요리를 했고 또 제과제빵 카페 창업을 꿈꾸시면서 했던 그런 경험들이 다 의미 없었던 게 아닌 게 지금 이렇게 이제 뭐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또 과일 같은 거를 할 때는 뭐 멋있는 카페 음료랑 이렇게 같이 DP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이런 데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그렇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제 뭐 이런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뭐 교육도 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교육을 시작하셨다고. 네네. 네, 뭐 수강생분들 중에서 이렇게 좋은 사례가 있는 게 있었나요? 사실 1기분도 있고 2기분도 있는데 2기분 한 분이 추석 때였어요. 네. 추석이니까 최근에 추석이었잖아요. 그때 약간 좀 마케팅이나 이런 상품을 잘 캐치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떤 걸 하셨냐면 한우를 하셨거든요. 네. 한우 선물 세트가 추석 때 네네. 잘 파니까
그분이 사실은 딱 저희가 2기는 추석 전날 후까지 교육이 계속 있었던 네네네네. 시기였던데 그분이 좀 더 빨리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상세 페이지도 만드시고 해가지고 그냥 자기는 맛만 보려고 올렸거든요. 한 4일 정도. 근데 1,500만 원 팔렸어요. 매출이. 4일 만에. 그래서 그분이 했던 말이 너무 아쉽다 그랬어요. 2주 전에 만약에 했으면 그게 계속 팔렸으면 5천만 원, 8천만 원도 되지 않았을까 라고 해서 제가 얘기했던 게 설날 재밌으시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설날은 진짜 재밌을 것 같다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그런 걸 맛보게 되면 그 다음이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캐치 능력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추석이기 때문에 한우 선물 세트 잘 나갈 것 같은데 아니면 뭐 과일 선물 세트, 뭐 사과 선물 세트 이런 게 잘 나갈 것 같으니까 내가 구성을 해서 만들어 봐야지 라고 하면 잘 팔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뭐 내가 이 농수산물 유통 사업을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부업으로 약간 스킬로 갖고 있어도 추석이나 뭐 설날이나 이런 명절 대목들 있잖아요. 그렇죠. 잘 팔리는 구간들이 딱 있을 것 같아요. 뭔가 11월 되면 대방어 철. 대방어. 막 사람들 환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몇 개의 대목만 딱 잡아놓고 그때만 내가 부업으로 그냥 조금 용돈벌이를 한다고 해도 굉장히 좋은 스킬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걸 이제 뭐 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 15초 그 홍보 타임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15초 뒤에 그 가차 없이 끊습니다, 저희가. 이해했습니다. 15초 동안 제가 카메라 요거 보시고 네. 자, 제가 시작하면은 홍보를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면 시작. 네. 저희 지금 3기 오프라인 지금 교육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따로 직접 오셔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소싱하는 방법이나 소시청 그런 것도 다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주거나 한번 사전투어도 잘 많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기 교육생을 모집하고 계시다고. 근데 3기 이후로 계속 있는 거죠? 4기도 하고 5기도 하고 약간 그러면 계속 저는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하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남영주 별내에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하세요?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온라인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열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또 홍보. 네. 그러면 이제 뭐 그 강의를 뭐 신청을 뭐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 이제 고정 댓글에서 뭐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스타벅스에서 알바를 할 때랑 비교할 때 어떤 이제 경제적 성취를 좀 많이 이루신 것 같으세요 지금? 사실 그 회사원이랑 사업가가 시야가 달라진다는 걸 제가 좀 느꼈던 게 스타벅스 일할 때는 월급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받았을 때 이 200만 원 그 1억 2억 언제 벌어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면 매출 1억 2억 이런 거는 그냥 바로바로 눈에 보이니까 시야가 엄청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옛날 같은 200만 원을 가지고 뭐 모아가지고 뭐 차근차근 하는 막 그냥 모아서 내가 뭐 어떻게든 해야지가 됐다면 지금은 1억 정도 벌면 이걸로 어떤 걸 또 할지 어떤 걸 또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지 이런 식으로 좀 변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연매출 10억인데 위탁 배송이니까 보통 그러면은 순이익이 한 10% 정도 한 10% 정도 나오고 있어요. 보면 되는 거죠.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가면 갈수록 이제 마진이 올라간다.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홍보가 되고 나중에는 리뷰가 쌓이고 홍보가 생기고 하면 나중에는 알아서 찾아 들어오거든요. 이게 광고비를 썼기 때문에 10% 15%가 나오는 거지 광고비를 쓰지 않고 나가면 30% 40%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영업이익은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리뷰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서 그리고 농가와의 관계도 좋아져서 이제 공급가는 떨어지고 그렇죠. 쓰는 마케팅비는 줄고 하면 이제 마진율이 높아질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구조인 거네요. 근데 이제 핵심 과일들이나 뭐 수산물 영역에서 온라인에서 자리를 잘 잡아놓으면은 이익률은 계속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네. 앞으로 또 그러면 이제 계속 이루고 싶은 다른 어떤 목표가 있으세요? 사실 제일 지금 느낌은 물론 지금 시즌 제철 과일들이나 수산물을 계속해서 넓히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뭐 밀키트나 이런 가공식품 같은 것도 좀 꾸준히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물론 김치나 이런 것도 좀 하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조금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이런 연중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판매가 되니까 밀키트도 마찬가지. 근데 이게 조금 다른 느낌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좀 연구도 많이 해서 나중에는 자사몰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저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 홈페이지 들어오면 다 살 수 있는 거죠. 수산물, 뭐 과일, 축산물, 뭐 밀키트, 가공식품 이런 것들 다 들어왔을 때 좋은 특산품이나 이런 걸 싸게 살 수 있는 자사몰을 만드는 게 좀 목표죠. 그러면 이제 신선식품 유통 약간 플랫폼처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약간 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아시스 마켓인가요? 약간 마켓컬리나? 컬리는 아니더라도 약간 좀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있긴 합니다. 네. 지금 사실 보면은 팔고 계신 상품 수가 굉장히 많은데, 네. 뭐 다른 분들이 보면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서 그냥 좀 괜찮다 하면은 좀 스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사실 뭐 새벽에 막 직접 또 지방을 다녀오시고 그렇게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하시는 그 어떤 원동력이 있으세요? 일단 판매가 되면 재밌어요. 판매가 되면 재밌고 한번 그런 게 있어요. F5라고 하죠. 새로 고침을 누르면 주문권이 늘어나 있고 또 F 누르면 또 주문권이 늘어오고 이런 경험을 한번 이루는 순간 다른 상품도 빨리 만들어서 계속 판매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사실 저는 재밌습니다. 이런 지방 갔다 와서 대표님들 만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재미있고요. 그리고 사실 여행 간다는 느낌으로 가서 맛있는 것도 거기서 먹고 오고 이런 느낌으로 갔다 오면 하루 그냥 힐링한다는 느낌으로 갔다 오기 때문에 뭐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약간 놀러 간다라고 생각해서 대표님 만나서 얘기해보고 사진 찍고 다 찍으면 뭐 감사합니다 하고 와서 거기 근처 맛있는 거 찾아가지고 맛있는 거 하나 먹고 카페에서 작업하거나 해가지고 원래는 오는 편이죠.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전에 29대 딱 겪으셨던 것처럼 내가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아니면 지금 열심히 뭐 알바를 하고 있다 하는데 앞으로 뭐 이걸 계속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굳이 농수산물 뭐 유통이나 이커머스가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뭐 하실 수 있는 좀 조언의 말씀이 있을지.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 시대가 제일 돈 벌기 쉽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요즘 느끼고 있는 게 사업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처럼 농수산물 위탁 판매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그냥 위탁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고 사입도 요즘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워낙 이런 정보 같은 걸 쉽게 얻을 수가 있고 노하우 같은 것도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오프라인 같은 걸로 강의를 통해서 언제든지 쉽게 내 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내가 사업을 하려면 진짜 시행착오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거 없이 다른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를 얻어서 바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부업이라도 그러니까 한번 교육 같은 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일단 해보라고 하는 편입니다. 행동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실행, 행동해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아까 이야기 들었을 때 혼자서도 매출 한 1억 원까지는 감당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의 프로세스가 구체적으로 이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내가 혼자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어떤 느낌으로 하루 일과가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부업으로 한다 그러면 조금 힘들 수도 있긴 한데 만약에 부업이 아니고 내가 이 사업을 혼자 하고 있는데 1억 정도가 나온다고 했을 때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거래처들한테 주문권을 취합해서 보내드려요. 근데 그거를 딱딱 정해놓는 거죠. 이 거래처는 몇 시, 몇 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통일하는 거예요. 11시에 다 취합해서 다 거래처에 보내드리겠다 하면 11시까지 주문권을 받다가 한 10시 반쯤에 커트해서 주문권을 딱 뽑아요. 근데 사실 엑셀 파일이기 때문에 30분 정도면 다 뽑을 수 있겠죠. 주문권이 뭐 500개든 1000개든 그냥 엑셀 다운로드 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쭉 해가지고 뭐 배송지랑 뭐 전화번호, 고객 이름 이런 수령지 이런 걸 다 딱 적어서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다 뿌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할 거는 이제 고객센터 문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운송장 번호를 주실 거예요. 그분들이. 그 운송장 번호를 엑셀 파일에 아까 만든 거에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각각 오픈마켓에 들어가서 입력을 해가지고 배송을 뿌리기만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주문권은. 그 다음에 주문한 거에 대한 입금을 거래처한테 해드리면 되는 거죠. 먼저 주문 보내주시고 그쪽에서 배송을 보낸 다음에 저희가 비용을 처리하나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그렇게. 처음에 그냥
주 단위가 있고 월 단위가 있고 일 단위가 있어요. 네. 근데 처음에 그냥 일 단위로 다들 원하시거든요. 네네. 왜냐면 워낙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일 단위로 하는 대신에 저는 운송장 번호가 나오면 보내드려요. 아. 네. 그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거래처분이 돈을 먼저 줘야지 보내드릴 거야라고 네.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굳이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이제 미팅할 때 협의할 때 일단 협의할 때 하고요. 사실 소자본으로 이게 무자본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네. 사업 왜냐하면 어쨌든 대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정산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네네. 인터넷 정산은 일주일 9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특히 쿠팡 같은 경우는 2달 정도 걸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본이 조금 있어야지 왜냐하면 대금을 들여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판매가 됐을 때 내가 대금을 준다고 해서 돈을 잃은 게 아니니까 여기에 보관돼 네, 있으니까 그렇죠. 돈은 돈은 계속 따고 있는 느낌. 그 느낌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초반에는. 왜냐면 흐름이 계속 나야 되는데 계속 돈만 나가고 마이너스가 되는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유통이란 게 뭐 네, 사실 그쵸.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데. 뭐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무자본으로 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는 해드리고 있어요. 어느 정도 처음에는 뭐 최소 100만 원은 가지고 있어야지 어느 정도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그럼 합니다. 권장하시는 어떤 그 자본 규모가 있으세요? 한 요 정도는 갖고 해야 좀 물론 여유롭다. 사실 그냥 처음부터 할 수 있으시면 100만 원으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근데 그게 있어요. 대박이 처음부터 날 확률이 좀 적긴 한데 만약에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1,500만 원 이렇게 입금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1,500만 원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 정상 금액이 들어오려면 10일 정도 걸리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얼마나 마케팅이랑 그런 사업 아이템을 잘 짜냐에 따라서 자본금은 뭐 1,00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5천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1억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200만 원, 300만 원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너무 잘 팔릴 걸 걱정해가지고 시작을 못하는 것보다는 아 그렇죠.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작게라도 시작을 하는 게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잘 되면 좋은 거니까. 그죠. 네, 잘 되면 뭐 그거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뭐 어떻게든 메꿀 수 끌어가지고 있는 하면 거니까. 되니까. 네. 네. 네, 오늘 그 프레시파머스 대표이신 조주현 대표님을 만나서 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이 이커머스 그리고 농수산물 또 유통이라는 새로운 좀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교육을 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했고요. 네. 부트스트래퍼 쇼는 또 다음 그 게스트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